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사건은 피지컬 100 출연자의 연인 성폭행으로 징역 7년 선고 나온 사건인데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면. 네, 이 사안을 보면 어쨌든 이제 유명인이죠. 그 피지컬 100에 나온 그 A 모 씨라고 할게요. 네. 이분이 이제 그래서 그 연인 사이에 있었던 성폭행 사건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카메라 등 촬영죄, 촬영 사건 이게 두 가지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제목은 강간상해입니다. 이게 형법 제 301조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강간이라 하면 어쨌든 폭행 협박을 통해서 이런 간음을 하는 행위,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있고, 이 강간 이 행위에 더해서 그 앞뒤로든 어쨌든 상해에 결과에 이르거나 아니면 정말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강간 상해죄로 이제 별도의 가중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제 301조에 따르면 강간 상해, 강간 치상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정해져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사실관계를 보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강간 상해다 하면 간음 행위 중에 일어나는 어떤 상해 이런 거에 대해서만 처벌하지 않나 하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물론이고요. 이 통상적으로 강간 상해죄에 있어의 상해는 굉장히 시간적으로는 좀 폭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좀 강한 폭행이나 어떤 물리적인 압박이 있어서 신체적으로 상해에 이르렀다거나, 상해라 하면 법적으로는 어떤 생리기능이, 신체적인 어떤 생리기능 자체가 훼손되는 그런 걸 의미하거든요. 단순 폭행을 넘어서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 강간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있었던 폭행 협박에서 발생한 어떤 상해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간음 행위가 끝난 이후에 또 어떤 뭐 폭행 행위로 인해서 상해가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도 시간적으로 좀 넓게 봐서 하나의 강간 상해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비단 이 사실관계를 좀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마 간음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상해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강간 상해죄에 해당하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꼭 거기에 해당하진 않고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폭넓게 본다. 제가 볼 때는 아마 간음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아마 흉기도 있었고 어떤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몸싸움도 좀 있었고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이 상황에서 발생한 상해죄가 어떻게 보면 이 간음행위와 결합돼서 이게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강간 상해죄가 인정됐고 그래서 이제 가중처벌이 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동의 없이 그 애인의 어떤 그 성적으로 민감한 내용, 이런 부분들을 또 동의 없이 촬영한 죄, 그래서 성폭법상 성폭법 제14조에 규정하고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이게 이제 법정형이 7년 이하에 해당하거든요. 이 두 가지 죄가 이제 경합적으로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형법 제 301조의 강간 상해죄만 해도 법정 최저형이 이제 5년 이상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무리 이제 여러 가지 양형 요소들이 다 반영된다 하더라도 5년 이하로 나오기는 좀 힘든 상황이었고, 이 사실관계도 전부 인정돼 있고 또 더구나 촬영죄까지 더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제로 이제 1심에서는 7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아마 두 가지 이제 굉장히 좀 중한 범죄인데 이 두 가지가 경합해서 가중 처벌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7년의 어떤 징역형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재판부에서는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하면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까지 말을 했는데, 혹시나 뭐 항소를 하게 된다면 형량이 뭐 줄어들거나 아니면 늘어날 수도 있는지. 일단은 뭐 데이트 폭력이라는 거는 어떤 법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들 분께서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실관계가 어떻게 연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이런 걸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근데 내용을 보면 이제 너무 좀 이 흉기도 동원된 사실관계가 이제 좀 나왔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일반적인 어떤 남녀 사이에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함부로 이제 이걸 성급하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사실관계만 두고 봤을 때는 이걸 항소심에서 좀 다툰다고 해도,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데이트 폭력이나 어쨌든 남녀 사이의 이런 성범죄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원에서 좀 엄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항소심에서 좀 감형 요소가 있어서 감형이 되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혹시 더 가중될 수도 있나요? 형량 경우에 따라서는 가중될 수 있고, 근데 이제 검사가 항소를 했는지는 내용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피고인 본인이 항소를 한 것 같고, 네. 이게 검사의 1심 구형이 어땠는지, 이제 검사도 이제 검사 측에서 구형한 형량만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보고 항소 여부를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관계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중하게 처벌할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즘 트렌드가 이제 가장 좀 엄벌에 처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두 가지 이제 사실이죠. 어쨌든 보면 남녀 간의 어떤 성범죄, 그리고 이제 소위 몰카라고 하는 이런 촬영죄, 이게 두 가지가 결합된 거기 때문에 주어진 사실관계들만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항소심에서 이제 형이 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